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이 좀 매우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좀 두꺼운 옷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추우니까 감기 걸리는 분 없도록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배우 중에 그 조여정 씨라고 있어요. 조여정. 조여정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외로울수록 사람을 안 만난다. 사람을 안 만나? 외로우면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외로울수록 사람을 안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든 받지 못하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외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외로움을 관리하기 위해서 좁고 깊은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억울한 일로 비난받고 상처받은 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있다는 것, 그리고 힘들고 괴롭다고 말하면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 나와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화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명 있다는 것, 그렇게 나를 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내가 잘 될 때는 요람스럽게 함께 있어주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연락도 안 되는 사람 100명보다는 매일같이 연락하지 않더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찾을 수 있고, 이 찾아주는 사람 한 명이 삶이 주는 외로움을 잘 달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의 곁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함께 화내주고, 서러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괜스레 힘든 날에도 부탁하지 않아도 달려와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짜 인연들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리막길을 걸으면 쉽게 떠나가겠지만, 진짜 인연은 내리막길조차 함께하며 여러분이 다시 올라갈 힘이 생길 때까지 손 내밀어 줄 테니까요. 뭔가 좀 뼈 때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중 분쟁 수위가 한층 격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 이제 배터리를 포함해서 국내 핵심 수출 산업 경쟁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그런 우려감도 제기되는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시에 대중 수출 규제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정권 교체 시에는 정책 기조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반도체 보조금이 축소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트럼프는 이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고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죠. 60% 관세 부과 등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바이든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동반 진출하는 그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이 보조금 대상에 이제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리스 등 페리스 후보의 그 바이든 정부는 최근에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해가지고 최종 규칙 발표했고, 이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해당 분야 보니까 그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도 우려국가에 속하는 우려국가에 포함이 됐다.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원자재 공급망도 영향이 좀 불가피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제한을 비롯해서 현지 진출한 외산 업체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죠.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지아주의 전기차 생산 전용 공장 운영을 시작을 했고,
데릭 모건 미국의 그 헤리티지 재단 부대표는 지난 5월 열린 한국무역협회 CEO 조찬회에서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중국산 전기차를 미국이 수입하는 것을 중단할 것으로 본다. 안보 위협이고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죠. 멕시코를 통해서 유입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이를 세심하게 볼 거라는 거죠.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서 글로벌 핵심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리튬과 히토류 등 배터리 반도체 등의 핵심 원자재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정부는 이를 대응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니까 올해 1월에서 9월 대중 외국인 직접 투자가 6,406억 위안이에요. 작년 동기보다 30% 줄어가지고 대외 경쟁력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미국의 대중국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다 보니 한국 경제 역시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국내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서 투자 계획이나 경영 전략을 꾸려놓은 만큼 정권이 교체되면은 새로운 룰을 세팅해야 해서 불확실성도 커질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중경제 압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도 이 정책의 지속성은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대관 업무나 투자 지역에 대한 전략을 잘 짜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의 경우 부진한 내수를 수출로 메우는 상황이어서 그 희소 금속이나 중간재, 원재료 등에 대한 그 임의적인 그런 수출의 제한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하죠. 참 골 때립니다. 누가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그 5세대 HBM3 16단 이 테스트 수율이 이 12단 테스트 수율과 12단 테스트가 아니라 12단 수율과 이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하이닉스 팀장이 어제 보니까 그 SK AI 서밋 2024 행사에서 12단 제품의 수율을 1로 잡을 때 16단 제품은 현재 0.99의 테스트 수율을 달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테스트 수율이란 양산 단계 전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수율을 의미하죠.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기존 D램보다 용량과 이 대역폭을 늘린 제품입니다. D램을 많이 쌓을수록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거죠. 업계가 양산 단계에 들어선 12단 제품을 넘어서 이제 16단, 이 16단으로 이제 높이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이제 매진하는 겁니다. HBM3 16단 적층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이렇듯 HBM4하고 4E, 5 여기에서도 16단 제품은 어드밴스드 MR-MUF를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경쟁사가 HBM4E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거라고 전망하는데 하이닉스는 16단이나 20단에서 두 본딩 기술의 이점을 비교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그 절연 필름 압착 방식이죠. TC, NCF 이거를 쓰는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달리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차세대 제품인 HBM4나 아니면 뭐 4E 아니면 5 이거 등을 만들 때도 해당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보니까 좀 약간 실력이 있어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충청권 상장 법인의 그 상승 기대감이 돌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상위기업 대부분이 충청권 상장 법인인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국내 증권시장을 떠난 개미들의 복귀에 따른 코스닥 시장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 앱 분석 플랫폼이 있어요. 모바일 인덱스에 보면 지난달 기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 국내 주식 거래 점유율 상위 6개 앱의 이용자는 1346만 6,500명, 올 1월에 1402만 4,300명과 비교를 하니까 4.1% 감소했네요. 지난 9월에는 이용자 수가 1200만대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난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여파와 금투세 혼란 지속 등에 따라서 이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이탈을 택한 것 같습니다. 자금 이탈도 가팔랐다.
금투협에 따르니까 30일 기준 투자 예탁금이 49조 5,973억이에요. 50조 원이 깨져버렸네요. 지난 1월 26일 이후로 처음이다. 블랙먼데이 그 사태 당일인 8월 5일이죠. 59조 4,876억과 비교를 하니까 10조 원 가까이 빠졌네요. 이처럼 금투세 불확실성으로 유동치등 국내 증시가 정부와 정치권의 금투세 폐지로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 개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회로가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일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투자들이 해외 증시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국내 투자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국내 증시의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이제 전한 거죠. 특히 개미들이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의견도 다소 제기되고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충청권 상장 법인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권 상장 법인으로 보니까 대부분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리가캠바이오, 엔캠 뭐 이런 게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빨리 개미들이 돌아와가지고 시장이 좀 후끈후끈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